역경의 그 공간의 장애, 직방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직방대. 배우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것. 그걸 공자가 이야기하는 생이지지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학이지지,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. 권위지지, 아주 노력하고 고통을 당해서 깨닫는 것. 그런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알고 태어나는 것.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. 근데 직방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쟤는 역학자, 그러니까 뭐 좋게 이야기하면 역학자고, 뭐 그냥 이야기하면 사주 봐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. 그리고 대학을 중도에 다니다 군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그걸 하라 그랬어. 난 그래, 아버지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. 아주 그 귀한 아들을 그걸 하라니. 사실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, 그때가 1970년도였는데 살기가 엄청 어려운 때였어요. 그러니까 우리 딸, 그 여동생 셋, 우리 어머니 뭐 이런 식구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직장도 없고 하니까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배경도 없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던 직업을 하면 식구들은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저는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역학을 공부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.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꼴이 보기 싫었어요. 무당들 둥둥거리는 소리, 점치는 소리, 이게 아주 싫었다고 해요. 중이 목탁 치는 소리도 싫었으니까.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쌀이 떨어졌다 그래요. 그때 내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사주를 한번 봐주는데 500원 받았어요. 쌀 한 대가 130원이었는데 한 사람만 보자. 그 한 사람 보면 500원 받으니까 쌀 3대 사주고 110원 남는 걸 가지고 버스비를 하든지 경비를 써서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, 어머님, 내 손님 보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렸어. 왜 아들 하나를 꼭 그걸 시키려고 했는지 난 지금도 그게 알 수 없어. 그래서 아버지가 입던 핫바지를 내 입고 전판을 차렸어. 판에다가 아버지가 읽어보던 고서를 샀는데 나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었어. 그리고 다 떨어진 병풍을 뒤에 치고 턱 앉았다고. 근데 불안하기 짝이 없어. 사실은. 손님이 와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안 오면 굶어야 되고. 그럴 때 그때가 한 5월달 초순쯤 된데 아주 날이 따뜻하고 연탄 불 땐 구들목이 따뜻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. 그때 꿈속에서 웬 젊은 여자와 늙은 할머니가 둘이 싸우는 꿈을 꿨다고. 근데 그 꿈을 꾸고 있는데 문을 어머니가 텅텅 두드리면서 야야 손님 왔다 이래.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. 펄떡 앉았어. 그러니까 어떤 키 크고 아주 시커먼 할머니가 한 사람 들어와. 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다는 이야기가 늙은 영감쟁이가 보는 줄 알았다면 아가 앉았어 이래. 그럼 벌썩 주저앉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안 맞으면 돈 안 준다 이래. 난 그때 속으로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이 첫 방에 오는 손님 이거 왜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같이 좀 순한 사람을 내한테 데려다 줬으면 한 1시간 동안 대도 안 하는 개상한 소리라도 떠들고 500원 받으려고 한 것인데 도저히 그걸 알 수가 없었어. 그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난 못 보겠어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년월일을 물었어. 근데 보이지 않도록 합판을 이렇게 가로 세워가지고 할머니 생년월일이 언제죠? 물었어. 그걸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. 아, 그때 그 꿈속에서 젊은 여자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싸우는 꿈이 썩 생각이 나더라. 그래서 오늘 그냥 중얼거리는 식으로 할머니 오늘 며느리하고 대판 싸웠죠. 이랬어. 그러니까 할머니 안색이 확 달라짐 한다는 소리가 오늘 내가 7군데째 점을 보러 다녔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건 바로 자네 한 사람 뿐일세 이래. 그러면서 한단 말이 어이 도사님 이래. 난 뭐 도사고 뭐고 어찌 됐겠어 그게. 아 이제 돈 500원 벌었는 모양이다. 이래서 근데 이제 물어 할머니가 아 이 젊은이 도사님 그 건연하고 내하고 살아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들을 위하고 집안을 위해서라도 우리 딸처럼 여기고 잘 사십시오 하니까 아닐세. 건연하고 내하고 살이 끼는지 막 보면 살이 덜덜 떨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살이 끼으면 풀어가면서 살고 어쨌든 잘 사십시오 하니까 나를 빤히 보더만 한다는 이야기가 자네 살 좀 풀어주게 이래. 내가 무슨 살을 풀 줄 압니까?
그거는 할머니 그거는 큰 절에서 하고 이러는데 할머니가 불떡 일어나면 나가버려. 젊은이가 하라면 하지 말이만 하면. 그래서 난 하다 할머니 놓쳐버렸어. 내가 하는 일이 이런 모양이다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한 5분쯤 있으니까 우리 앞집에 있는 쌀집 아저씨가 쌀을 한 가마니 짊어지고 들어와. 그 뒤에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더라고. 내 마루청에다 쌀을 한 가마니 턱 갖다 놓는데 옛날에는 가마니를 볏짚으로 만들었어요. 그 볏짚 주둥아리를 이제 할머니가 가고 난데 쫙 여니까 하얀 백미 위에 집이 한 서너 개 깔려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바로 그게 직방대입니다.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.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, 여러분들도 내 역학적인 이야기를 비유해서 한 이야기인데,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아니해도 내 자율적인 신경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. 그건 어떤 일이든지 하면 뒤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. 억지로 이 세상이 뭐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의사 시키고, 판검사가 되면 안전하다고 해서 그 고시 공부하고, 예? 무엇인가 뭐 큰 사업을 해서 투자하면 잘 살고 뭐 한다고 해서, 그것보다는 내가 태어난 나의 면목이 무엇인가, 진면목이 무엇인가, 내가 진짜의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매진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. 역경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자기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. 여러분, 직방대, 내가 생이지지는 무엇인가,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됐습니까? 네.